교육감 후보로서 박선영이어야 하는가, 왜 박선영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보 단일화 문제는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요. 왜 이번 서울시 교육감 박선영이 돼야 하는가의 단추를 좀 풀어주십시오. 저는요, 네. 이미 검증받은 후보입니다. 네. 4년 전 2018년이죠. 네. 그때 제가 36% 이상을 얻었어요. 그렇죠. 네. 준비도 전혀 없이 막 그 보수 어르신들, 원로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보수가 괴멸 상태여도 교육감 후보가 제대로 안 나오면 되겠냐. 그래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제 등을 떠밀으셔서 나왔는데 네. 그래도 정말 저는 뭐 하나 하면 끈질기게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36% 이상을 얻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특별하게 준비 과정이 없이 불려나가는 그 케이스였죠? 네, 네. 그랬습니다. 얼마, 선거 운동은 당시에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한 달 전에 이제 등이 떠밀려서 나왔으니까, 네. 이 5월, 오늘 같은 날 이제, 네. 이제 등이 떠밀려서 네, 나왔죠. 예. 근데 물론 제가 30년 가까이, 그때 이제는 30년이 넘었지만, 네. 교수 생활을 했고, 그렇죠. 또 물망초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망초 학교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랬고, 또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이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고, 이런 교육자 집안에서 3대가 내리 교육자 그렇군요. 집안이고, 예. 사촌들도 대체로 이제 교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태였으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은 뭐 그 누구보다도 많았고, 저는 실전 경험이랄까요? 교수만이 아니라 네. 5살부터 24살까지의 그 학생들을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도 사실은 21세기형 열린 학교를 여기 여의도에서 다리만 네. 건너면 있는 그곳에서 물망초 열린 학교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안학교 성격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건데 네. 과거식의 스쿨이라고 하면 학교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학력도 많이 떨어졌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우울해요. 그리고 경제 격차에 따라서 학력이 더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남이 학군이 좋아, 강북이 안 좋아 뭐 네. 이랬는데 네. 같은 강남이어도 학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학교 안에서 학생 간의 격차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어요. 네. 옛날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중고등학교 가야 학력 격차가 막 벌어졌는데 네.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정서적으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마스크 쓰고 선생님 못 보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안 되고 대화하면서 저희가 잘 못 느끼지만 눈과 입을 같이 보면서 어린 애기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몸가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친구들하고 지내야 하는지 그렇죠. 여기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토탈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전인적인 교육을 그렇죠. 시켜야 하는 곳인데 그게 만 2년을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서 교육, 그러니까 전문대학 을 다니는 학생들은 대학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졸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까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네,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실험적인 학교를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첫째는 검증된 사람이다. 네. 검증된 후보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른 분이, 그러니까 조영달 후보나 조전혁 후보는 나가서 떨어졌지만 저처럼 그렇게 힘들게 해서 36% 이상을 얻은 후보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렇죠. 네. 조영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4년 전에 단일화를 끝까지 거부해서 맞습니다. 나가서 예. 17%를 받는 바람에 저보다 10%만 더 얻은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이 되는 이런 예.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5년 전에 득표율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5년 전에 득표율. 네, 그때도 2018년도 네. 2018년도 조금 내려오시면 저기 네. 보시면 조희연 교육감이 46%고요. 46.58. 네, 제가 36.15. 네. 조영달 후보가 17%. 네. 예, 이게 36과 조영달의 17을 더하면은 53%로 네. 역시 조희연을 앞서죠. 앞서서 네. 박선영 교육감이 그 당시도 됐었네요. 그렇죠, 네. 충분히. 그래서 네. 지난번에 단일화를 끝까지 거부해서 네. 조희연한테 우리 아이들을 그냥 갖다 바치는 그렇죠. 갖다 그런 바치는 경우가 역할을 됐죠. 네. 했던 조영달 후보가 이번에는 그때는 보수가 아니다. 중도다. 중도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가 이제는 네. 보수라고 해서 나오셨으니까 단일화를 당연히 해야죠.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첫째는 검증된 후보라는 검증된 거죠. 후보. 저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후보라는 게 지금 퍼센테이지로도 이미 딱 한 달 나오죠. 준비해서 네. 36%의 득표율을 얻었다. 네. 그때도 정교조 선생님들조차 박선영이 정책은 정말 뛰어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약이 네. 굉장히 좋다는 평을 전교조까지 할 정도로 이건 정말 놀라운 공약이다. 이런 거 참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저는 준비된 후보다. 그러니까 네. 공약이 굉장히 좋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박선영의 공약이 최고다. 네. 그래서 저는 준비된 후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는 워킹맘 1세대거든요. 워킹맘. 네, 워킹맘 1세대로 네. 남자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워킹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거는 거의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네. 정말 스트러글, 막 투쟁하다시피, 전쟁하다시피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거든요. 자체가 전쟁이다. 삶 자체가 너무너무 피폐해져요. 네. 아니, 저는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8시 45분에 학교를 가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출근하고 나서 1시간 이상을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유 따라놓고 온 저 컵에 우유를 마시다가, 뭐 흘리는 거 정도야 다반사지만, 네. 그걸 떨어뜨려서 깨는 경우에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뭐 가스불을 만지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강박관념을 매일 해야 되고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죠.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1학년들은요. 1학년 1학기 때는 12시도 안 돼서 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네. 1학기 때. 야, 그러고 나면 엄마는 퇴근하고 오면 빨리 퇴근해서 와도 7시 반인데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남의 손에 맡기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뭐 이렇게 잘 차질이 빚어져서 잘 안 될 때는 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렇죠. 네. 워킹맘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네. 출산율이 올라가면서 혼인율도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혼인율도 결혼도 안 해요. 애도 안 낳아요. 낳아도 하나만 낳아요. 이러면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워킹맘으로서 마음이 통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다라는 말은 네. 마음이라는 뜻, 영어의 마음이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그렇죠. 예, 마음. 예, 짧게 하면 내 마음 그게 아니야 할 때 예, 마음. 네,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렇지. 하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마음이 통하는 정책, 그 다음에 그 세심함, 네. 그 다음에 글로벌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글로벌한 교육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죠. 인정을 네. 하시는, 네. 네. 그래서 교육감은 박선영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네.